안녕하세요. 뻔뻔한 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요즘은 예상대로 수요의 동선이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이 트위스트, 왜곡되어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하면 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선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 수요는 어떻게 해서든 공급이 만들어 놓은 가격 전선에 이상이 생겼으니 그 전선을 뚫고 가다가는 그냥 그대로 뼈도 못 추릴 수 있겠다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어제 있었던 레미안 원밸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경쟁률 숫자 그대로 몰린 사람들 머리 숫자는 바로 35,076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거 자금이 조금은 부족해도 일단 계약금 치를 능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다 지원을 했을 법하죠. 일단 전세를 줄 수 있는 보증금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 그래서 역시 잔금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19억이라는 장벽 때문에 미친 듯이 청약을 하지는 못한 듯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시세 방어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된다는 생각에 35,000명이 몰린 건데 일단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일반 가점제로 진행이 되는 청약이라서 이렇게 무작정 지원을 한다 해도 커트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등 이것저것 다 따져서 당첨자를 정하게 되죠. 아마 거의 무적의 통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당첨권 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딱 한 사람만 뽑는 거기 때문에 거의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최후에 본인 통장 아끼고 아꼈던 사람이 던졌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0명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농축이 된 통장들이 날아왔다는 건데 이 당첨자 결과가 관심이 될 가능성 높고 과연 몇 점짜리가 당첨이 됐는지 결과값이 좀 궁금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약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틈이 벌어지면 그 여지를 통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 거의 극에 달할 정도가 됐죠. 그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이 가격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지금까지 수요 부분을 눌러놓은 건데 향후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궤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범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또 한 곳,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단지인데 바로 오산 세교에서 나온 한신더휴. 나름 분양가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9평이 4억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공 지원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319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역시 가격이 싸면 뭐해. 근처 여기 되게 멀어. 입지적으로 상당히 개발 기대감이 있어도 이게 요원해 보이니까 수요가 좀처럼 붙질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특공에서도 부진한 성적을 거둔 건데 아무리 가격이 이해가 갈 만한 수준으로 나와도 일단 주변 개발 자체가 지지부진하니 수요가 붙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신중한 시기이고 웬만해선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여력,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는 4곳 중에 3곳 정도가 분양 참패라는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에선 유일하게 지금 서울만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거죠. 분양이 나오면 일단 흡수는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 오산 세교 뭔가 애매모호한 입지적 단점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경기권 애매한 아파트에 잘못 물리면 처음에 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진입한 게 오히려 집값 하락이라는 암초 만나서 대출 그동안 끌어다 쓴 거 그대로 저격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고금리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대문 아이파크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기는 입지가 산세권이라 해서 주변에 서울에 웬만한 산은 다 있는 북한산, 인왕산, 백년산 어찌 보면 숲세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단 서울에서 산세권은 오르막이
장단지 근육을 괴롭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양가 면면을 보면 구평이 이미 12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가격 면에서 뭐 입지가 그렇다고 받쳐주느냐? 그렇지 않죠. 거의 역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정도 가격에 분양가를 쏘았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홍제역과 녹본역이 체감적으로도 너무 멀어. 주변 빌라로도 쫙 깔려 있고 대부분 지형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오르막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약 경쟁률이 궁금해지는 건 일단 서대문이라는 점이라서 최근에 여기서 분양한 곳들이 뭐 거의 없었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서울이라도 입지가 좀 애매한 곳에 이런 고분양가를 던지는 곳들 웬만해서는 좀 손절을 해야 하는데 워낙 지금 서울 분위기 으쌰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판한 수요들이 서울 신축은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달 상간에 좀 많이 심리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냥 깔아놓은 정해진 플랜 안에서의 매수세 토끼몰이식 분위기 띄우기인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오판의 대폭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은 뭐 1차 분양 완판 못해도 시행사로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죠. 서울 신축은 무조건 잡겠다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잔존 수요들이 있어요. 지방을 중심으로. 서울권 신축을 포트폴리오 그림 안에 끼워 넣으려 하는 수요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걸 끝까지 시행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요즘에 뭐 지방 백화점 완전히 박살 날 것 같아도 오히려 백화점 3, 4, 1분기 실적으로 보면 더 올라가 있어. 특히 지방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실적이 지방 백화점이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공통적으로 매출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지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런 유동성들이 여전히 서울 신축 쪽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돈들이 1차 분양 완판 실패해서 나오는 무순위 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행사는 전혀 아쉬움이 없이 높은 분양가 녹여서 그대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유동성의 역류 현상, 그러니까 지방에서 잔존하고 있는 유동성이 서울로 향해서 거꾸로 더욱 움직이게 되는 건데 오히려 서울 쪽 부동산 자금들은 금융자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비해서 보수적인 이 재정 운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은 확고한 머릿속 자산의 석고보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신축 쪽으로 때려 박으려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역류 현상이 지방에서 서울로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예로 뭐 바로 둔촌주공이 무순위에서 소형 평수를 다 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는 이런 유동성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여타의 수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가 붙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니 사람들이 뭐 발끈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급한 마음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 지난달 거래량이 뭐 4,000건 넘어섰다고 오버액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까보니까 3,400건 정도. 4,0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3월 거래량은 한 달 내내 떠든 넘버링이 죄다 허수였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샘플 하나만 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수치들이 너무 펌프질에 고무 패킹이 빠지도록 하고 있는 거고 조금은 차갑게 바라봐야 할 상황을 계속해서 화목난로 지피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3월 4,000건 넘었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가계대출 그동안 자물쇠로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바로 열쇠 꺼내서 따자. 그냥 은행으로 직행, 대출 창구 따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내려는 움직임. 4월 한 달간만 해도 무려 가계부채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그동안 가계 부채 단속한다고 은행 창구 빡빡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눈 감추듯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담대가 5조 원이나 증가했던 얘기죠. 바로 이런 돈의 흐름이란 매매,
집을 사려 했던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아주 면도날 같은 나름의 이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분위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 하면 정말 오르는 것 같고 못 사 하면 정말 못 사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매수세 토끼몰이가 시작이 된 건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수요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 말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금까지 1,1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빚더미 경고 연일 이어지고 있죠. 2045년 부채가 GDP를 초월하게 될 거라는 아찔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다시 한번 재차 경고를 내놓은 건데 이건 뭐 그대로 빚이 생산성을 앞서 나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빚을 쳐낼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국으로선 이런 부채가 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질 만큼 퍼센테이지 면에서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선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IMF까지 뭐 숟가락 얹어서 한국은 나라빚 증가 속도가 주요 8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경고를 또 내놨어요. 또 직접적으로 뭐 영끌 분위기가 대세가 된 한국을 직격한 말이죠. 자기 자산의 몇 배나 되는 빚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빚이 늘어간다는 건 투자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너무 인구 자체가 올드해져서 생산 부분이 딸려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산업성이 현저하게 나락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빚이 끼기 시작을 하면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디레버리징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라. 그러니 빚 자체가 그냥 투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젠 위험 요소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표가 어정쩡하게 사람 헷갈리게 나오고 혼선 주고 부동산 된다 신기루 같은 데이터가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죄다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너도 나도 다시 주담대로 돌아가자. 그러니 한 달 새 5조 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뭐 죄다 한국은 빚 때문에 앞으로 절단이 날 거라는 경고장 날려도 뭐 아나무인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어? 이런 와중에 비기축 통화국 중에 부채 증가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IMF는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죠. 우리는 또 이런 말에 대해 또 섬뜩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또 이런 경고를 개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국채도 다시 달아오르고 있고 덩달아 뭐 환율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거의 뭐 미국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상승세로 가고 있지만 우리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자체 경쟁력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문제는 가장 큰 위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틈새 잘 보시면서 타이밍 잘 잡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종 린스트라우스 내 돈 7천만 원 정도,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날짜 5월 21일 접수는 딱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를 일단 줄 수 있어서 이후에 잔금도 거의 뭐 내 돈 들이지 않고 10억 아파트 킵할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IMF도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틈새 단지들. 사람들이 몰리는 건 되도록 빚을 지지 않으려 또 비용 부담 줄이려 하고 있죠. 그러나 시장은 가장 혼돈스러운 정보를 흘리고 사람들이 서둘러 계속 서둘러 급하게 하는 마음 가지게 하는 그런 또 데이터들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 빚이 한 달 만에 뭐 5조 원 이상 증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영끌이 얼마나 20년 후를 피폐하게 만들지 외국 신용평가사의 경고를 들어야 정말 우리가 올바른 로드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종 내 돈 거의 뭐 들이지 않고 빚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곳 한번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빵브라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